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션과 친해지기 위해서 블록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들은 페이지를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실습 버전으로 제가 가져갈 거거든요. 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페이지 부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은 실습으로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혹시 페이지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료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페이지까지는 전부 실습으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이 부분은 제가 다 최영경 선생님 제가 다 이거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거 PPT는 이제 글로만 읽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체크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받으시고 나서는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제가 이따가 하면서 전체 실습으로 다 돌려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만든 거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습 버전 있잖아요. 실습 버전. 실습 페이지 한번 열어보면 잠깐 열어보면요. 이렇게 데일리 노트, 이렇게 데일리 노트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나만의 북리스트 이렇게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 이 홈 만드는 거를 실습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요거 홈 만들고 홈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면 기본 블록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데일리 노트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고급 블록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블록에 플러스 인베드 또는 뭐 다른 링크 같은 거 가져오는 것들도 여기서 한 번씩만 가져와 본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나만의 북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본 사람, 데이터베이스의 메뉴가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충분히 정리정돈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실습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제목 없음만 보여요. 그렇죠. 제목 없음만 보여요.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하면 이렇게 제목 없음으로 보입니다. 이 제목 없음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습입니다. 전체 실습이에요.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실습이에요. 제가 일부러 글씨도 좀 두꺼운 걸 가져오기는 했는데 화면이 아예 안 보이진 않죠. 너무 작지는 않죠. 작은가요? 좀 키울까요? 노션이 좀 키우면 메뉴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빈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빈 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빈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나면 저 위에 오른쪽 상단 메뉴에 보면 점 3개 보일 거거든요. 점 3개 보이시나요? 오른쪽 상단 메뉴에 가시면 점 3개가 이렇게 보여요. 노션에. 구글 말고 밑에 노션에 점 3개가 보여요. 가로로. 보이시죠? 네. 메뉴에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텍스트는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됩니다. 세리프나 모노 같은 경우는 세리프는 너무 궁서체고요. 모노는 글과 글 사이 간격이 너무 뚝뚝 띄어져 있어서 안 예뻐요. 모노가 영어는 예쁜데 한글은 안 예쁩니다. 그냥 기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작은 텍스트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져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은 텍스트를 해버리면 글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안 하고요. 여러분들 홈 만들기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들거나 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표 만드시는 분들은 전체 너비로 해서 원래는 이렇게 중가운데로 이렇게 와 있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가운데 쪽에. 근데 전체 너비를 해서 좀 넓게 보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잠금 같은 경우는 혹시 노션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료 다 만들어 놓고 노션으로 강의하는데 마우스로 자꾸 클릭하다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를 잠그면 이 페이지는 클릭은 되고 다른 건 되지만 삭제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잠금 처리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셔도 돼요.
즐겨찾기 추가. 이 부분은 내가 이 아이를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버리면요. 여기 메뉴에 페이지, 채널의 사이드, 왼쪽 사이드 패널 메뉴에 즐겨찾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주 쓰는 페이지들은 즐겨찾기를 해서 빠르고 쉽게 가져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링크 복사는 요건 잘 안 쓰거든요. 이 링크 복사를 쓰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모바일이나 웹, 그리고 노션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링크를 뿌려야 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링크 복사를 해버리면은 노션에 꼭 로그인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서 공지사항을 올려놨는데 노션을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계속 노션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서 링크 복사를 요거는 쓰지 않아요. 요거는 노션을 가입한 사람들끼리는 바로바로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류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안 쓰고 이따가 공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때 다른 링크 공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기록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무료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무료도 풀렸어요. 무료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수정을 막 했는데 컨트롤 Z, 즉 되돌아가기로 해도 한 개가 안 된다. 나 너무 망했다 이거.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 기록에 들어가서 몇 분 전, 2분 전, 3분 전, 또 5분 전 이 정도의 거를 클릭을 해서 버전을 복원시키시면 돼요. 버전을 복원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망하기 직전에 노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노션을 공유를 했는데 편집을 할 수 있는 노션을 공유를 했을 경우에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분이 모르고 노션을 쓰다가 수정을 하다가 남의 걸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걸 지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지웠는지 사실은 보여요. 기록이 떠서. 근데 뭐 보지 마시고 속상하니까 보지 마시고 지워진 거는 페이지 기록에서 그냥 버전 기록을 살려요. 저희는 좀 있었어요. 제 수강생분들은 100명, 200명 분들이 노션을 쓰는데 그렇게 지워요. 다른 사람 블로그 링크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어떻게 가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왜 지웠냐고. 몰라서 지운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버전 복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화내지 마시고 그냥 버전 복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삭제된 페이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페이지를 삭제를 이렇게 했다고 치면 삭제된 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즉 휴지통이에요. 휴지통. 이런 식으로 제가 삭제한 것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페이지들은 삭제한 것들이 떠요. 그러면 내가 이 페이지 지운 거는요. 무료는 7일 동안 보관해 주거든요. 휴지통이. 유료는 30일 동안 보관을 해줘요. 근데 무료 같은 경우는 7일 동안은 페이지가 휴지통 안에 있으니까 복원 눌러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원을 누르면 다시 살아났죠. 이런 식으로 다시 살려주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얘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 영구 삭제 눌러서 이 페이지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없앨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메뉴 중에서 스타일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버노트 하시는 분들 있죠? 에버노트 하시는 분들은 가져오기. 특히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부분에도 있습니다. 사이드 패널에도 가져오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점 3개에도 이렇게 가져오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페이지를 누르면 또 가져오기가 이렇게 3가지 부분에 가져오기가 있어요.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에버노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에버노트는 여러분들 연동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버노트 가입했던 계정이랑 연동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얘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얘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연동을 해 놓으시면 왜 들려? 이런 식으로 떠요. 여러분들의 에버노트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에버노트는 노트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하나씩 가져올 수는 없고 노트북에 있는 폴더 자체를 다 가져오셔야 돼요. 폴더 자체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1을 가져올 거다 그러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급하게 이거 받아가지고 제가 에버노트를 안 쓰는데 지금 막 로그인해가지고 막 그냥 무료 버전으로 해서 해봤더니 에버노트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가져오는데 에버노트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에버노트를 이렇게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자료가 에버노트께 없어지진 않습니다. 에버노트께 없어지진 않고 노션에도 있고 에버노트에도 있는 기능들 거는 다 가지고 오는데 에버노트에는 있고 노션에도 없다. 노션에는 없다. 에버노트에는 있는데 노션에는 없는 기능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와지냐면요. 이렇게 가져와져요. 지원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 내용은 가져와집니다. 내용은 가져와져요. 내용. 여러분들이 쓴 내용은 가져오는데 에버노트의 그 체크리스트인가? 에버노트 체크리스트는 동그랗더라고요. 그 동그란 체크리스트가 노션은 네모나거든요. 이게 두 개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은 다 가져오지만 체크리스트 부분은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콘텐츠, 지원되지 않는 콘텐츠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내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 독서 목록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꾹 눌러서 이쪽 페이지에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이 아이가 새롭게 이런 식으로 페이지로 보이기 때문에 에버노트 하시는 분들이 자료가 날아갈까봐 못 옮기실 필요까지는 없고 너무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전체로 한 번에 이동은 안 돼요. 용량 때문에. 쪼개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그냥 많이 쓰고 계시고 매일 쓰고 계시고 한 3년 쓰셨다 그러면 그냥 에버노트 쓰세요. 이게 답입니다. 에버노트를 오래 쓰셨으면 그냥 에버노트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에버노트도 조금 쓰고 노션도 조금밖에 안 쓴다 그러면 둘 중에 장점이 있는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워드도 가져올 수 있고요. 구글 독스 문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기능에 있는 거는 요만큼이 다예요. 워크플로이도 가져올 수 있어요. 워크플로이 쓰시는 분들은 워크플로이는 다 텍스트잖아요. 얘네들 거는 다 리스트 아니면 텍스트 아니면 토글이기 때문에 다 가져오거든요. 가져오기 버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의 거를 가져올 수 있고 요거 외에는 전부 다 인베드 블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져오기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다. 내보내기는 이따 자료 한번 만들어보고 PDF로 내보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페이지 추가하셨죠? 페이지 추가하셨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면은 페이지 추가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저는 전라의 홈이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홈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네, 전체 너비로 바꿀 거고요. 빈 페이지로 할 겁니다. 아이콘 추가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콘 추가 보이시죠? 아이콘 추가 보이세요? 아이콘 추가가 왜 있냐면 지금 이 앞에 보면 이 아이 거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종이 쪼가리. 그냥 종이. 근데 아이콘을 넣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죠. 종이보다는 그래도 뭔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랜덤인데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모지도 선택할 수 있고 아이콘도 선택할 수 있고요. 커스텀은 여러분들의 파일 업로드가 되는 건데 역시 5MB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아이콘은 좀 작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저장해 있는 아이콘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여기 안에서 이모지에서 뭐 이렇게 책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독서 리스트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커버 추가라고 있어요. 커버 추가 보이시나요? 커버 추가를 누르시면 요 화면이 이렇게 올라가시죠.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또 표현할 수 있고 제가 그랬잖아. 노션은 홈페이지처럼도 쓸 수 있고 블로그처럼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 홈페이지형 디자인 하던 것처럼 얘가 이미지를 원하는 거 넣으셔도 되고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캠퍼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얘가 있단가? 얘처럼 이런 식으로 벨라스쿨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1920에 480? 1920에 480 정도로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얘네가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 변경을 눌러주시면 갤러리라고 해서 얘네들이 지원하는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고요. 업로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1500 픽셀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 1920에 480 픽셀 정도면 480 픽셀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제작을 하면 노션에 딱 맞아 들어가요. 노션에 딱 맞아 들어가요. 갖고 있는 업로드는 이렇게 파일 업로드로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뭐 링크로 갖고 오고 싶은 게 있으시다. 이미지 링크.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픽사베이 같은 데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업로드는 오메가바이트예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업로드에는 안 올라가는 게 링크 이미지로는 링크 이렇게 이미지 링크로는 올라갑니다. 얘는 링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픽사베이에서 내가 뭐 독서를 했고요. 픽사베이는 무료 이미지 꽃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이제 쓰고 싶은 게 요거였다면 요거라고 합시다. 요거였는데 얘가 만약에 용량이 예를 들면 크다. 그러니까 못 가져간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 이렇게 주소 복사를 누르시면 주소가 복사가 이제 됐을 거예요. 클립보드에. 그걸 가져가서 노션의 커버 변경 링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제출을 누르시면 올라가요. 이미지 잉크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메가바이트는 꼼수만 잘 쓰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노션이 조금 멍청한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 저렇게 해놨는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위치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위치만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다른 일을 해요. 근데 안 바뀌어 있어. 또 했는데 또 안 바뀌어 있어.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움직이고 안 바뀌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위치를 변경하고 나면요. 여기 꼭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위치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갔다만 갔다고 저장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홈을 만들어서 커버도 만들고 아이콘도 한번 넣어보시면 이제 좀 노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에버노트보다 얘가 더 예쁘죠? 블로그처럼 잘 꾸며서 쓸 수도 있고요. 에버노트 말고 또 생산선도가 또 뭐가 있어 대표님? 기억이 안 납니다. 몇 개 더 있을 것 같아. 워크플로이 같은 경우는 너무 직관적이라서 그쵸? 뭐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새 대학생 애들도 많이 쓰고요. 카이스트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있죠?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이 이걸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노션으로. 저도 그 카이스트 다니는 어떤 학생분하고 어떻게 친해져서 템플릿을 하나 받아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쓸 수가 없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여러분들 얘처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같이는 못 만나드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미지도 넣고 커버도 넣고 단축 이거 아이콘도 넣고 제 이름도 썼습니다. 그럼 여기 한 줄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 나면 명령어 사용 시 슬러시 입력하세요가 뜨면은 이 공간은 그냥 텍스트 공간이에요. 글을 쓰시면 돼요. 글쓰기. 텍스트를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한 줄 멘트 정도 이렇게 써서 홈 메뉴를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이곳은 나를 한 줄로 표현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채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날 때 채워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엔터를 한번 치시면 여러분들 이런 이모티콘, 이런 이모지 만드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이모지 만드는 방법. 나 혹시 알고 있다. 이모지 자, 만들게요. 텍스트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윈도우 버튼이랑 마침표 버튼을 따닥 눌러주세요. 윈도우 버튼, 마침표 버튼. 그러면 이렇게 이모지가 뜹니다. 키보드에 윈도우랑 마침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모지가 보일 겁니다. 보이나요? 윈도우 버튼. 아마 좌측 밑에 쪽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있을 거고요. 마침표는 그냥 점을 윈도우 버튼 누르고 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자판이에요. 키보드 자판에 윈도우. 우리 보면 컨트롤 FN 그다음 알트 스페이스 옆쪽으로 왼쪽으로 보면은 윈도우 키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이모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화살표를 만드시고요. 만약에 블로그, 나를 표현하는 블로그. 제가 맥을 쓰지 않아서 맥 이모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맥이신 분들은요, 맥이신 분들은 슬러시 이모지 눌러주세요. 슬러시 이모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맥 쓰시는 분들은 슬러시 이모지라고 쓰시면 노션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모지를 보여줄 겁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맥을 안 써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버전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맥은 기능을 전체 다 외우고 있질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윈도우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나오시는 거 아시죠? 블로그, 그 다음에 비읍 한자 2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슬러시 버튼을 많이 썼는데 슬러시 버튼 같은 경우는 노션에서는 블럭을 설정할 수 있는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비읍 한자 2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짝대기 버튼이 나와요. 이게 어제도 저희 강의 때 맥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맥이 한자키가 안 된다면서요. 맥이 한자키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못 찾으신 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이콘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이콘. 이모지 해가지고 아이콘으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는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에서는 비읍 한자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짝대기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써놨으면 이제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블로그 링크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카페를 클릭하면 내 카페 링크로 가야 되고 인스타를 클릭하면 내 인스타 링크로 가면 돼요. 이렇게 블로그 부분을 이렇게 아이콘까지 해서 마우스 드래그를 하시고 위쪽에 링크 추가 있죠? 링크 추가를 클릭하셔서 이 부분에다가 링크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이렇게 링크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밑에 웹페이지 링크라고 있어요. 그거를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글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데로 가지만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만 좀 어렵지 몇 번 하시고 나면 쉬워요.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구분선이 있는데요. 구분선의 방법은 두 개예요. 이렇게 엔터를 치고 나오면 명령어 사용 시라고 했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밑에 쪽에 구분선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슬러시를 눌러서 구분선이라고 글을 써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키보드 숫자 키 맨 위에 보면 마이너스 키 있잖아요. 마이너스 할 때 쓰는 키, 짝대기예요. 하나, 둘, 셋 누르면 구분선 단축키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선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구분선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 사용 시 슬러시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플러스로 구분선. 두 번째는 슬러시로 구분선 입력해서 선택. 세 번째는 키보드에서 마이너스 부분 하나, 둘, 셋 눌러서 해서 되시나요? 혹시 해보신 분? 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분선에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 짝대기 3개 눌러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이긴 하지만 여기다는 여러분들의 뭐 간단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글을 쓰신 다음에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좀 바꿔야겠다 싶으면 전체 드래그를 해서 위에 보이는 이 부분에다 텍스트 부분을 클릭해서 제목 3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또 더 크게 제목 1로 바꾸셔도 되고 또 더 크게 제목 1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려면 텍스트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단축키가 있기는 해요. 단축키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기본적인 단축키는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냥 드릴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단축키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요것만 쓰시면 여러분들이 노션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노션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쓰는 거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요 정도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 단축키는 제가 이거 드리는 걸로 한 번씩만 연습해보고 한 번씩만 눌러보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엔터 친 다음에 구분선 뭐라 그랬죠? 그쵸? 주색에서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데일리 노트라는 거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다고 치고 네. 이 부분에다가 여기 명령어 사용 시 이 부분에다가 데일리 노트라고 텍스트 한 번만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로 나만의 북 리스트라고도 한번 쳐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페이지로 전체 바꾸실 건데요. 북 리스트 맨 끝에다 마우스 두시고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앞에 점 6개 누르셔서 전환 키에서 페이지로 바꾸시면 이제 전체로 바꿀 거예요. 하나씩 바꾸지 말고 텍스트로 쭉 쓴 다음에 한 번에 텍스트 페이지로 바꾸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왜 귀찮냐면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에 바꿔지는데 또 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만들어 또 나와야 되고 또 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만들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거다 싶으신 분들은 우선 텍스트로 다 만드신 다음에 한 방에 페이지로 전환시켜 버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두 줄로 남겨 놓는 것도 예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다 실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돼요. 얘만 지어놓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계획표도 넣어놓고 데일리 노트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쇼핑몰도 넣어놓고 뭐 포트폴리오도 넣어놓고 소개도 넣어놓고 다 넣어놓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에다만 만들어 놓고 이 홈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최규현 대표님한테 데일리 노트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데일리 노트만 저분한테 공유 링크를 드리면 최규준 대표님은 내 홈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데일리 노트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게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나만의 홈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다 만들어 놓고 남들한테 줄 때는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시면 돼요. 데일리 노트 이렇게 되어 있죠? 나만의 북리스트가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요. 나만의 북리스트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쭉 당기세요. 끝까지 화면의 끝까지 당기시면 지금 여기 부분에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 여러분? 파란 색깔 줄, 자석같이 파란 색깔 줄이 보이면 마우스를 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두 줄 정리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잘 따라 하시는데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일리 노트를 들어가면 여러분들 데일리 노트는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점 3개, 우측 상단 스타일에 점 3개 눌러서 전체 너비로 바꿔주신 다음에 빈 페이지. 그리고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콘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다 찾기 힘드시니까 위에다 노트 이렇게 하시면 노트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노트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커버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북리스트도 클릭해서 빈 페이지 누르시고 점 3개, 점 3개에서 전체 너비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콘 추가 해놓고 나서 책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책이 떠요. 책, 이런 식으로 책. 그리고 나서 뒤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든 게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네. 안 되시나요? 이거 안 되셨어요, 여러분? 되셨죠? 대답이 없으시지? 되셨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죄송한데요. 처음에 아까 전에 그때에서 그 페이지 만드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글씨에서. 그래서 못 따라갔는데. 네? 페이지? 예, 데일리 노트하고 나만의 북리스트 드래그해서 그 앞에 그 페이지로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밑에 점 점 6개 누르시고 나서 전환, 전환. 아, 네네. 페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기기 한 번 더요. 당기기. 나만의 북리스트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동하시죠? 이동되죠? 안 되나요? 마우스 이동되죠? 이동되면 땡기세요. 네, 일단 전환 알겠습니다. 네, 전환은 하세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 끝에 줄이 하나 생길 때 마우스를 내리시면 돼요. 끼시면 돼요. 이거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몇 번 하면은 되실 거예요. 안 되시진 않을 거예요. 가로로 갈 때 파란 선이 안 나요. 끝에까지 가보세요. 끝에까지.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네, 끝에까지 가보세요. 쭉 당기시면 저 끝에 이 데일리 노트 이 맨 끝에 보면 파란 색깔 조그만 선이 생겨요. 그때 이렇게 마우스를 놔주시면 두 줄이 됩니다. 네, 하셨죠? 김대현 선생님 이제 되셨나요? 네네, 됐습니다. 네. 정혜 선생님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제 10시 30분 됐어. 두 개 다 만드는데 대표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데일리 노트만 할까요? 나머지 북리스트만 할까요? 두 개 다 하면 더 1시간 주시거든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공부들 잘해요. 저희 멤버들. 또 제가 끝까지 다 하면 지금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괜찮으세요? 데까지 가보시죠. 그리고 난 저기 폰트를 저걸 어떻게 바꿨지가 제일 궁금해요 지금. 아, 이거는 구글 폰트 같은 거예요, 구글 폰트.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설정에서 설정해서. 네, 구글 설정에서 점색앤으로 설정 있죠? 네. 설정에서 보면은 모양이라고 있어요. 모양. 뭐야? 네, 모양에서 밑에 보면 글꼴 말추 설정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이 두 번 요거 쌀쌀있고. 네, 요거를 바꾸시면 돼요. 두 개. 뭐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 글꼴을. 선생님은? 근데 저는 이게 눈누에서 바꿔온 건데 눈누에서 글꼴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예쁜 폰트가 많을 거고 PC에 폰트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예쁜 폰트가 별로 없어요. 눈누에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네이버에서 요새 좋은 거 1년에 하나씩 꼬박꼬박 주잖아요 요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PC 네이버 거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네이버 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네. 그 PC에서 여기 그냥 여기 들어가서 눈누라고 검색하시면 네. 여기가 지금 한글 폰트가 전부 무료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쁜 거를 하나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거다 그러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업체마다 페이지 사이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서체 다운로드 받으시면 지금 안 선생님이 쓰고 계신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이렇게 TN하고 계신 폰트 이런 거 이거는 이상한 노츠 같은데 잠시만요. 이상한 노츠? 뭐지? 어디서든지 그 다운을 받아놓으면은 그 어디 네이버나 PC에서만 가능해요. 크롬이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PC에서만. 아, PC에서만요. 본인 PC에서만. 이거 2,4만 노츠예요. 2,4만.
이사만두? 이사만루라고 해서 이사만루. 이사만루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요게 떠요. 그래서 굵기가 3가지거든요. 중간 굵기치 같아요. 아, 이사말루? 이사만루. 투아웃의 말루. 야구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게 요 글씨거든요. 요거 747 두꺼운 거. 네, 동시에 3개가 다 다운받아지니까 요거 쓰시면 돼요. 눈누에서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디자인할 때 또는 저런 폰트 만들 때는 상업용으로는 쓸 수 없는데 개인 PC에서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어요. 상업용으로 쓸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들어가 보면 눈누에 들어가 보면 대표님 그 전자책에서 쓸 수 있다 없다가 어디서 보여지냐면 밑에 내려보면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얘네가 그 저작권 이거 라이선스. 지금 보면은 판매만 안 될 뿐이지 허용 다 해놨잖아요. 웹사이트 판매용 뭐 웹사이트 만드는 범위가 라이선스가 다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 정도는 그냥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왜 인베이딩은 안 된다. 허용 여부가 X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북 제작할 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공짜로 줘요. 공짜로 줍니다. 이거 공짜로 주면 자기들 뭐 먹고 살죠? 광고야. 이거 웹사이트 하거잖아요. 워드프레스. 광고로. 광고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만 이렇게 큰 글씨로 이제 많이 하고 제가 쓰는 거는 다 글씨가 작잖아요. 이렇게 제 거 본계정은 작고 강의는 사람들이 좀 크게 봐야 돼가지고 큰 걸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데일리노트 좀 할게요. 여기까지 하자고요. 어디 가셨지? 예, 가보세요. 자, 볼게요. 데일리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냐면 얘 거 잠깐만 볼게요. 얘 거 잠깐 보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노션에 그날의 할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다 써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써요. 전날 저녁에 사실 자기 전에 다 쓰는데 우선은 해야 될 건 다 써요. 다 쓰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시간의 플랜에 맞춰서 타임 플랜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데일리 노트예요.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할 수 없으면 내일로 미루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노트인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막 되게 정신없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리스트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일리, 별나의 데일리를 클릭하면 시간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쭉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노션이 자동으로 가져와요. 지금은 12월 6일에 이런 식으로 길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지만 얘가 자동으로 가져올 때는 날짜별로 가져오기 때문에 아 내가 이날 무엇을 했는지 클릭을 하면 이 날짜로 데려다 줘요. 많아지면 1년치, 뭐 2년치, 3년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11월 15일 날짜를 보고 싶으면 그 날짜로 이렇게 색깔 칠해갖고 데려다 주거든요. 이런 데일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매일 만들기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복제 기능을 활용을 해서 플러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끔. 그래서 오늘 할 일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누르면 또 되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는 제가 복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날짜는 이제 매일 바뀌어요. 17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계속 16일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는 있는데 이런 템플릿 복제 기능이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나 요거 데일리 했던 목차 블록 기능 2가지 알려드리면서 데일리 노트는 빨리 알려드릴게요. 빨리. 요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플러시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콜아웃이라고 쳐보세요. 슬러시 아웃 콜이라고만 쳐도 됩니다. 그러면 뭐 돋보이는 글을 작성하세요라고 하는데 노션에서 공지를 적거나 아니면 노션에서 중요한 부분을 적고 싶으신 분들은 콜아웃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떠요. 자동으로 뜨죠. 여기에 뭐 데일리 노트는 하루의 일과를 모두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써놨다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공지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콜아웃을 많이 씁니다. 그 대표님들 계시면 노션 공지 맨 위에 상단에 중요한 부분 뭐 공지를 필독하세요. 또 뭐 이거를 클릭하세요. 뭐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콜아웃을 사용하시면 돼요. 콜아웃은 요 앞에 아이콘은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고요.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아웃의 맨 앞에 이렇게 점 6개가 있거든요. 콜아웃의 맨 앞에 점 6개가 있습니다. 점 6개를 클릭을 하면 색깔도 밑에 배경색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아웃에서 글을 이어서 쓰고 싶은데 엔터를 치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Shift 엔터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Shift 엔터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Shift 엔터 해야 돼요. 콜아웃은 엔터 치면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명령어를 칠 건데요. 단축키는 이제 저거 보고 하시고요. 슬러시 누르고 토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토글. 그럼 토글 목록이 뜨거든요. 토글 목록을 클릭하세요. 토글이 뭐죠? 여러분들 저 삼각형을 열고 닫고 정리하는 거네요. 여기에 뭐 여러분들의 뭐 닉네임이든 뭐든 떠서 저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말라의 데일리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제가 데일리를 쭉 작성을 하면 날짜별로 알아서 자동으로 이곳으로 집합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션한테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어를 줘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만 썼다고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노션이. 그래서 또 이렇게 토글에 글을 쓴 다음에 앞쪽에 삼각형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빈 토글입니다. 클릭하거나 블록을 내부로 드래그 하세요 라고 뜨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목차 블록을 알려드릴 거예요. 슬러시 목차라고 쓰시면 고급 블록에 목차라고 뜹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책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책을 쓰신 분들 보면은 목차가 있죠. 목차에는 보면은 제목이 큰 게 한 1, 뭐 1 카테고리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눠지고 그 밑에 속 카테고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목차 카테고리입니다. 보면 목차를 만들려면 제목을 추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선은 무시하세요. 우선 냅두세요. 제목 추가할 거니까. 그리고 토글을 닫으세요. 신경 쓰이니까 세모를 닫으시면은 이제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해 놓으세요. 목차를 만들려면 제목을 추가하세요. 더보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노션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무엇을 가져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템플릿 복제를 해야 되는데 템플릿 복제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쓸 수 있게끔 노션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그래서 데일리 노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날짜, 연도, 날짜, 시간, 그리고 오늘의가 11월 28일에 별나는 이라는 멘트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날짜만 바뀌어서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골뱅이 아시죠? 키보드에서 골뱅이 버튼을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 뜨시나요? 골뱅이 버튼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떠요. 오늘 메뉴에 있는 오늘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엔터 쳤더니 계속 토글만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실 거예요? 닫으세요. 닫아요? 토글을 닫았고요. 닫고 나서 맨 끝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토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치우세요. 그냥 지워요. 네. 그리고 오늘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오늘 부분을 클릭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죠.
달력에서 밑에 쪽에 보시면 날짜, 형식, 표준 시간대가 있어요. 지금은 상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어제는 어제, 수요일은 수요일, 목요일은 목요일, 지난주 며칠 이런 식으로 뜰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연, 월, 일로 바꿔주세요. 바꾸셨나요? 날짜 형식을요? 네. 날짜 형식을 상대가 아니라 연, 월, 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7월 2022년 12월 29일의 뭐 규모는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영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보신 다음에 아까 전에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목을 추가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제목을 추가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얘 지금 뭘로 만들었죠? 텍스트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쵸? 절대 안 가져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차에서 자동으로 가져가는 건 노션에서 글쓰기 종류가 제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전환해서 여기 보면 제목 1, 2, 3 또는 제목 도글 1, 2, 3 요거 총 6가지만 썼을 때 목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글을 인식하는데 우리는 지금 제목 1로 전환을 해볼게요. 전환해서 제목 1로 바꿔보면 이렇게 커졌어요. 그쵸? 커졌죠? 네. 별나 데일리 모음을 한번 열어볼게요. 가만히 있었는데 바뀌었죠? 여러분도 해보고 바꿔보세요. 전환해서 제목 1, 제목 2, 제목 3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여기를 열어보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목차 토글에 이런 거 생겼나요? 안 생겼으면 잘못한 거예요. 이거 안 생겼으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뭐 이거는 테스트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별난은 했습니다. 반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제 형식의 블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바로 밑에 데일리 모음 바로 밑에 슬러시 누르시고 템이라고만 치면 템플릿 버튼이 나옵니다. 템플릿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할 일 추가라고 떠 있거든요. 요 밑에 버튼에 별나의 데일리 리스트 이런 식으로 버튼 이름만 정해 놓으시고요. 템플릿은요.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네가 복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쓰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으니까 할 일에 있는 이 부분은요. 점 6개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아까 내가 만들어져 있는 요 아이를 드래그를 해서 요 위에다가 올려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션이 인식을 합니다. 아, 2022 달력이랑 날짜랑 뒤에 모모의 별날을 얘가 반복해서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점 6개를 눌러서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노란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노란 색깔로 해보고 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별나의 데일리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엔터를 쳐서 여러분들이 할 일 해서 오늘의 일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어제 거였다 그러면 어제 거 날짜로 뭐 과거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연습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거 쓸 거다 그럼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29일 날짜로 오늘 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면 또 엔터해서 할 일 해놓고 오늘 것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내가 뭐 오늘
오늘 예를 들면은 포션 스쿨 포션 인문당 강의 이렇게 라고 오늘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알림을 좀 받고 싶다. 구글 노션이나 이런 데서 구글이나 구글 지메일 노션 앱에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 끝에서 다시 골뱅이를 누르시면요. 요런 화면이 뜨면서 리마인더를 선택할 수 있어요. 리마인더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리마인더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리마인더를 시간 포함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너무 크게 했나 보다. 리마인더 클릭하시고 시간을 포함했으니까 여기 매니에 시간을 뭐 오후니까 21시 오늘 날짜로 해서 21시에서 오후 21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리마인더를 당일 내내 울릴 것인지 아니면 9시니까 강의 1시간 전에 울릴 것인지를 선택을 해놓고 닫으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오늘 오후 9시 알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도 받을 수 있어요. 데일리 리스트에 혹시 까먹을 것 같은 것들은 데일리 리스트에도 알림을 넣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지난 알림, 완료되지 않은 알림 해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거든요, 구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료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꺼주시거나 헬기랑 체크박스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체크박스는 명령어에서 슬러시 할 일 명령어하고 할 일. 목록이 체크박스예요. 슬러시를 그래서 먼저 쳐야 되는 거네요. 네, 모든 블록은 슬러시에서 시작해서 슬러시로 끝납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블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슬러시를 치시거나 아니 앞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 있죠. 할 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데일리 리스트가 볼게요. 28일, 29일 자동으로 가져왔죠.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또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이제 내일 거 내가 오늘 만들어야지 그러면 바로 30일 것도 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을 귀찮으시면요, 세경 대표님 체크박스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대괄호 2개, 키보드에 대괄호 2개, 닫고 열고 닫고 스페이스. 아하. 그런 걸 알려주세요. 그거 있어요. 단축키에. 단축키에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 왜냐면 이게 정규 코스에서는 단축키를 먼저 안 가르쳐 드려요. 단축키를 알려드렸더니 단축키를 까먹고 때는 블록을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선은 기본 어디에 블록에 뭐가 있는지 다 알려드린 다음에 그리고 단축키를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2개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할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 열고 닫고 다음에 스페이스. 네. 대괄호 열고 닫고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할 일 목록으로 바뀝니다. 저기 강사님. 네. 그 골뱅이를 누르면 그 오늘 보이고 날짜가 나오는데 그거를 클릭을 딱 하면요. 골뱅이 오늘 하고 그 날짜가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전에 날짜 형식 표준 시간대를 상대에서 연월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잠시만. 그러니까 순서가 골뱅이를 누른 다음에 지금 아직 어디서 멈추신 거예요? 여기서 멈추신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걸로 해서? 그 날짜에 저는 자꾸 오늘이라는 글자가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되면 오늘이잖아요. 네네. 그쵸? 오늘이고요. 네. 오늘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을 클릭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런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꿔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8일 거 보고 싶었다 그러면 이렇게 28일 거 보고 이제 쭉 쓰신 다음에 내가 작년 몇 월 며칠 날 뭘 했는지 궁금하시면 또 한번 클릭해 보세요. 비어 있으면 그날 논 거지 뭐. 라고 전수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비어 있으면 그날 놀았어. 아무것도 안 했나 보네. 그러면 많은데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3D 바인더거나 아니면은 타프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또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강생분들의 기초 입문자 코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요거는 다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게 요거 만들기였거든요. 요거 템플릿 복제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 템플릿 복제 같은 경우를 넣었는데 내가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톱니바퀴 버튼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일도 좀 넣어놓을래 그러면 여기서 그쵸,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할 일도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일도 이제 다 템플릿을 넣어버리면 닫기 눌러버리시면요, 내일부터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만 지워서 쓰면 되죠. 이렇게 복제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나요, 이 부분? 그 템플릿 지정을 하는 것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특정 네, 템플릿 지정하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묵찬 여기 이제 엔터를 넣으니까 토글이, 아까 전에 우리 김태임 선생님도 헷갈려 하셨는데, 토글은 엔터를 치면 바로 토글이랑 연동이 돼요. 그리고 노션은 그 위에 있는 기본 블록을 같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리스트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리스트가 오거든요. 그러면 지우고 싶으면 앞에 거 하나 더 지우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떴다 그러면 여기 명령어에서 우리가 슬러시하고 템플릿을 찾아서 클릭을 했죠. 여기에 버튼이라는 걸 선택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템플릿 버튼이 있어야 노션이 인식을 할 겁니다. 예. 템플릿 버튼이 없으면 노션이 뭔지 모를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템플릿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버튼 이름은 내가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나의 데일리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놓으시던가, 뭐 좀 앞에 꾸미시는 분들은 이모지를 넣으시기도 해요. 이모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기도 하는데 뭐 별로 권장은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템플릿, 여기는 버튼 이름인 거고, 이 안에 있는 거를 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것만 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일 목록을 복제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일 목록은 점 6개를 누른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고,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을 놓으세요 라는 메시지만 남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만들었던 요거 있죠. 2022년 몇 월 며칠에 누구는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걸 아예 긁어다가 복사를 이거를 해서 땡겨요. 땡겨와야 되는군요. 마우스로 땡겨서 여기다가 넣으세요. 템플릿 안에다가 비어있다는 데다 넣어야 네. 되나? 그리고 나는 얘도 같이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드래그를 하세요. 3개를. 아하. 그리고 얘를 이 밑에다 넣으세요. 별나는 밑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얘 지워버릴게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앞에 플러스 버튼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반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똑같은 건데 날짜만 바뀐다거나,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별나는이 물음표였다가 느낌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앞에 건 다 똑같다. 그러면 저렇게 복제 리스트를 쓰시는 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매일매일 쓴다고 하면 쓸 수는 있어요. 제목 2로 만들었지 참. 제목 2에 멘션에 오늘의 날짜에 상대에 뭐 이런 식으로 연월일에 넣고, 그러면 별나의 오늘 나는 별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처음에야 뭐 저만큼 빠르게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은 복제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리스트, 오늘 같이 만든 리스트 요거 템플릿 복제하는 걸로 제공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면 뜯어보면 돼요. 얘가 뭘 눌렀더라? 얘가 그때 뭐 했지? 별나가? 맞다, 이거 맞네, 이거 바꾸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뜯어만 보면 돼요. 드릴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써있는 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원본 파일 드릴 거예요. 제 거 원본.
원본은 아니고 강의용 파일이긴 한데 요거 그대로 템플릿 해가지고 템플릿 복제하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노션에 복제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얼굴 막 지금 고민이 갑자기 많아지신 것 같아. 아까는 막 웃으시면서 듣더니 지금은 다 어두워지셨어. 그래서 이럴 테니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일리 노트고요.